정치, 문화, CEO, 스포츠 각 분야의 굿피플, 핫피플, 갓피플을 모시고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야기를 담다 이담입니다. 오늘은 예술 문화계의 핫피플입니다. 다소곳한 듯 보이지만 당돌하고 단아함을 뽐낼 것 같지만 도발적인 반전 매력을 가진 분인데요. 한국화의 대중화를 이끈 한국화계의 아이돌. 초중고 미술교과서 무려 9종에 실린 실력파 한국화가 김현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근데 사실 뭐 그렇게 야하진 않거든요. 보면은 그냥 뭐 레깅스 입은 정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항상 차를 따라드리면서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네. 네, 오늘만큼 이렇게 차가 잘 어울리는 그런 의상의 그런 분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한복이 진짜 잘 어울리세요. 좀 교복 같아가지고. 늘 입으셔서? 네, 마음이 굉장히 편해요. 네, 그러세요? 네, 장점이 많습니다. 일주일에 한 몇 번 입으시는 것 같으세요? 일단 근데 사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되기는 하는데요. 네. 그 한복을 입은 여성을 항상 그리시잖아요. 본인을 그리신다고 보면 될까요? 네, 맞아요. 제 자화상이에요. 이게 근데 제가 대학생 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시리즈여서 네. 그때 학생 때이고 하니까 좀 모델을 구하는 게 여의치가 않아서 바로 무료 모델. 스스로? 네, 그래서 좀 관찰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관찰하기도 좋고 그리고 가장 많이 보던 대상이다 보니까 편하게 그리기 시작한 게 결국은 이렇게 이어지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한복이라는 게 한국화기 때문에 무조건 한복을 채택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한복을 채택한 이유가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 그림 시리즈를 내숭 이야기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내숭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한복이라는 매체를 선택한 거였습니다. 이게 제가 되게 마음이 아파서 그리기 시작했었던 그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어떻게 보면 고상한 모습을 하고 고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데에서 오는 내 상처가 있었다라고 네. 해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고상한 옷이 그땐 한복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복을 입고 우리 한복을 입으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다소곳이 있게 맞아요. 되는데 그러지 않은 행동들을 한번 그림 속에 담아보자라고 했었던 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린 네. 그림들이 지금 뒤편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하나하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크게 4가지 시리즈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내숭 시리즈이지만 처음에 가운데 있는 그림인 내숭 이야기 시리즈를 했어요. 네, 유명하죠. 네, 그래서 내숭 이야기는 일상생활에서 느껴지는 그런 내숭의 순간들을 포착을 해서 그림을 그렸는데요. 네. 이거의 제목은 나를 움직이는 당신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되게 배달 음식을 참 좋아하거든요. 네. 이게 또 좀 재미있는 스토리가요. 네. 제가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이라는 데에서 개인전을 했어요. 근데 이제 뉴욕에 있고 외국인들이랑 이제 최대한 소통을 해서 가려고 그 자리에서 직접 설명도 해드리고 했었는데 외국분이 저한테 너무 저보고 천재적이래요. 막 지니어스라고 하고 하니까 네. 되게 좋잖아요. 네네. 그래서 부끄럽게 어떤 점이 지니어스하냐 했더니 넌 어떻게 드라이브 트루가 아닌 딜리버리를 상상한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햄버거 집이 배달을 한다는 것 자체를 상상을 못한 거죠. 미국은 워낙 큰 나라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잠시 고민했잖아요. 천재 화가로 남을 것이냐. 솔직해질 것인가. 네, 하다가 이제 솔직하게 한국은 이런 배달 문화가 참 많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라는 것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었던 그런 재미있는 사연이 있는 그림이고요. 네. 또 이 그림은요? 이 그림은 제가 이제 내숭 시리즈의 연장선으로 20대 후반이 되면서 되게 많은 어르신들께서
결혼을 언제 하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결혼의 압박을 엄청 받아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시리즈의 제목을 계란 한 판 결혼할 나이라고 했어요. 계란 한 판, 네. 이게 왼쪽에 보면 육아 전쟁이라고 그러네요.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해시태그 네. 육아 전쟁이 써 있네요. 원래 사실 이 작업은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맥을 넘었을 때를 기념하면서 그린 그림. 그 그림이죠. 네. 네, 제가 그걸 모티브로 패러디해서 표현을 네. 한 거예요. 이 뒤에는 김홍도가 그린 그러네요. 실제 전통 혼례 장면을 넣었어요. 네, 그래서 원래는 전쟁 장면인데 그걸 네. 혼례 장면으로 바꿔서 네. 결혼 문화를 표현해보고. 결혼을 하고 있고 신발도 굉장히 인상적이거든요. 아, 그죠. 네. 이거는 사실 제가 늘 신는 신발을 표현을 한 건데요. 오늘도 실은 신고 그래요? 왔습니다. 이따 잠깐 네, 보여주실 한번 수 있을까요? 보여드릴까요? 네네. 네. 살짝 들면 한번, 혹시 보이나요? 네, 보입니다. 같은 신발. 오. 색이 다른 같은 신발인데요. 와, 화려한 신발이네요. 이런 신발을. 그러니까 네. 전쟁터에 나가면서도 잃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걸. 아름다움은 포기할 수 없다. 네. 요즘은 어머님들도 되게 자기 관리 엄청 그럼요.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자기 관리를 하시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재밌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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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그림을 쫙 보니까요. 그러니까 한복을 입은 여성들이 있는데 좀 특징이 네. 한복 안이 좀 훤히 보이는 시스루 네. 한복이에요. 지금 그림에도 뒤에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한복을 그리는 화가는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제 그림의 이제 속에 있는 여성은 안이 훤히 들여다 보인다는 네. 특징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제가 그림을 그릴 때도 마치 인형놀이를 하듯이 그리거든요. 그래서 인물의 실루엣을 먼저 그리고 네. 먹만을 활용해서 이제 한복을 표현한 다음에요. 그 위에 저고리 부분, 뭐 치마 부분도 때때로는 붙이는데 그거를 한지를 붙여서 표현합니다. 그럼 네. 지금 저 그림들에 있는 시스루 한복 위에 네. 한지가 붙어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보신 분들만 아실 수 있는 포인트이긴 한데요. 네. 그래서 오늘 가지고 왔어요. 네. 그럼 이런 한지들을 붙이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얇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얇아서 뒤에가 다 비치죠. 그러네요. 이렇게 있으면 진짜 그 시스루 한복을 입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를 네. 직접 염색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구멍이 송송 난 거를 네. 물을 떨어뜨려 가지고 만든 거예요. 구멍을 내는 거예요, 네. 직접? 그래서 한지를 뜨고 물을 모양대로 떨어뜨린 다음에 만든 이 한지를 낙수지라고 합니다. 낙수지요? 네. 실제로 그려봤더니 이런 한복에 서걱서걱한 이런 소리가 나는 느낌을 그리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한복과 한지는 좀 일맥상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붙여서 표현했더니 제가 원하는 한복의 느낌이 탁 나서 그때부터는 이렇게 직접 염색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한복이 네. 한지의 느낌을 갖고 있다는 거를 이번에 그림을 보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림을 실제로 꼭 보러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실물을 꼭 보고 싶다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자, 저희가요. 우리 김현정 작가님의 조금 더 솔직하고 깊은 이야기를 담아내기 위해서 담담담 토크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좋아요. 저희가 뭐 네. 뒷담도 있고요. 장담, 밀담, 후일담, 뭐 덕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보석함 중에서 하나 종이를 뽑아주시면 이 안에 있는 이야기로 저희가 담담담 토크를 좀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네, 너무 재밌네요. 소꿉놀이 하는 것 네. 같아요. 네. 장담. 장담이에요, 장담. 장담을 뽑아주셨습니다. 자, 장담은요. 동양화를 그려도 절대 배고프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확신은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네. 네. 왜냐하면 제가 사실 이 내숭 시리즈로 졸업 전시를 못했어요. 왜요? 너무 솔직하게 말해도 되나요? 그럼요. 저희 솔직한 이야기를 담기 위한 담담담 그렇군요. 토크입니다. 갑자기 막 땀이 나는 것 같은데. 네. 네. 교수님의 마음에 드는 그림을 그려야 이제 또 통과가 되는 거이다 그렇죠. 보니까 또 평가를 네. 하시는 평가하시는 선생님께서는 마음에 안 드셨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왜냐하면 사실 제가 이 시리즈를 네. 그릴 때만 해도 뭐 K-팝 이런 거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누가 고리타분하게 한복을 그리냐. 그때는 좀 여자 그림, 뭐 한복 그림, 뭐 이런 거 다 고리타분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게 좀
그래서 용기가 많이 필요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도 밀고 나간 데에는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으니까 밀고 나가신 거 아닐까요? 아르바이트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한 가지를 하려면 싫어하는 9가지를 하라고. 그래서 내가 그림 그리는 게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데 좀 다른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어떻게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뭐 다양한 뭐 시선들이 있지만 좀 재미있는 걸 말씀드리자면 제가 전시장에 이렇게 한복을 입고 갈 때도 있지만 안 입고 갈 때도 있잖아요. 그럼 제가 화가인지 모르고 되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니 이 화가는 좀 왜 이렇게 통통하게 그린 거야? 좀 늘씬하게 그리지?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제가 조용히 가서 제가 화가인데 자화상이다 보니까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근데 사실 뭐 그렇게 야하진 않거든요. 보면은 그냥 뭐 레깅스 입은 정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게 딱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웃으면서 관심 있는 게 가장 먼저 보이더라고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기도 합니다. 네,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특히 그림을 보면 정말 화려하고 세밀하고 이런 부분들이 자세히 보면 보이거든요. 색감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시는데 색감이 정말 예뻐요. 감사합니다. 네,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지금 뒤에 또 그림 나오거든요. 근데 또 그런 얘기도 좀 해드리고 싶은 게요. 네. 한국화가 보통은 색이 없다라고들 되게 많이 맞아요. 얘기해주세요. 네. 아니 어떻게 뭐 사군자가 제일 많이 떠오르시니까 화투 이런 거. 그래서 근데 한국화에도 다 천연 색채를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양화와 한국화의 차이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동양화는 한중일 삼국의 그림을 뜻합니다. 근데 이제 중국화, 일본화의 특징이 굉장히 뚜렷하거든요. 중국화는 좀 먹을 많이 쓰는 전통이 있고 일본화는 채색을 많이 쓰는 전통이 있어요. 그러면 지리적으로도 중간에 있는 한국은 수묵담채라는 기법을 쓰거든요. 그래서 수묵담채가 먹과 채색을 적절히 쓴 기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진한 색깔을 한번 딱 내려고 하면 연한 물감을 한 10번에서 20번 정도 발라야 돼요. 그럼 바르고 말리고 이 작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한 작업하는데. 보통 한 작품 그리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세요? 그거는 이제 제가 얼마나 집중하냐. 뭐 한 작업으로 50년도 그릴 수 있겠죠. 그렇죠. 조금씩. 근데 꾸준히 그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키가 한 180cm 정도 되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한 달 정도? 최소 한 달. 거기에만 매달려서 최소 한 달. 굉장히 세밀한 작업을 요하는 거군요. 다들 되게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림값은 어떻게 책정이 돼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아무래도 1차적으로는 작가가 결정을 하는 게 큰데 그렇다고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해버리면 당연히 시장가가 안 맞으니까 판매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거의 기준적인 대략적으로 얘기하는 사이즈와 비례하는 금액들이 있긴 합니다. 이 시장에서도. 그래서 뭐 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뭐 인서울권의 이제 학생이라면 100호 기준으로 한 500만 원, 300만 원 선후에서 받는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금액이 또 굉장히 크긴 하잖아요. 근데 100호를 그리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한 3달은 또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거를 판매하고 나면 판매 수수료가 또 50%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람이 받는 거는 한 150만 원 정도인데 뭐 액자도 해야 되고 운송도 해야 되고 재료값도 들다 보니까 그게 또 받는 입장에서는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금액이기는 해요. 물론 되게 쉬운 걸 그려서 이제 아이디어가 좋아서 쉽게 뭐 5분 만에 그렸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제 학생들을 지도해 보면 3개월 이상은 다 걸리는 작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창작자의 시간을 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작가님 또 한 번 담담담 토크 해볼게요. 두 번째. 또 하나 뽑아주시면은 아까 장담했는데 또 어떤 담이 뽑힐지 또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밀담. 네.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조금 힘든 시기도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보면 너무 유쾌발랄하시고 한국화계 아이돌이라고 불리는 이름과 또 조금 네. 다르게 우울했던 적도 있으셨다고요. 그 당시에 제가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서 사실 되게 안 좋은 생각도 했을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생각해보니까 어릴 때부터 유일한 저의 베스트 프렌드는 그림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순간만큼은 되게 몰입이 되고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계속 그리기 시작을 했고 두려운 대상들을 마주해보자라는 마음으로 그림을 막 그리는데 이제 저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엔 제 또래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또래 친구들한테 내가 널 미워서 그러는데 한번 그려도 되겠니? 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또래니까 일단 관찰의 대상은 필요하고 날 한번 표현해보자. 그러고 내가 아니라고 하지 뭐 라고 하고 네.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야작을 하고 있었어요. 밤에 네. 늦게 그림을 그리니까 좀 몽롱하잖아요. 졸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림 속에 있는 사람과 이제 거울에 있는 사람 그리고 사진을 뽑아서 그렸는데 사진에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닮았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사람이 미웠던 건 나한테도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닮아서 미웠던 거야. 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밉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사실은 그게 나니까. 그래서 그 순간을 맞이하면서 제가 우울증이 되게 좋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림을 그릴 때도 좀 유쾌하게 그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그림으로 치유받았으니까. 네. 보시는 분들도 이 그림 보실 때는 너무 발칙해, 너무 재밌어 이렇게 해주시는 게 저의 행복이거든요. 네. 저는 저를 굉장히 잘 쪼으거든요. 네. 그래서 스스로 채찍질을 하기도 하고 좀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놓기도 하고요. 이제 제일 또 힘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SNS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안 풀리고 그만두고 싶고 하기 싫고 이런 마음이 들 때 되게 댓글 하나로 제 그림을 보고 힐링이 되었다, 뭐 화이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나란 사람이 뭐라고 이런 분들한테 힘이 될까, 진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하게 됩니다. 그림으로 또 치유를 받으셨고 스스로 네. 또 그 그림으로 또 많은 분들을 치유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네.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렇게 한복을 입고 또 오셨고 사실 약간 한국화계에서는 좀 튀는 행보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항상 한복 입고 다니시고 저렇게. 근데 또 많은 작가님들 보면요. 네. 저보다 더 튀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아니 한국화 그리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가요? 사실 좀 보수적이죠, 한국화계는. 그런 것 같기도 그쵸. 합니다. 예, 이제 뭐 그런 현대 미술로 좀 넓게 생각하면 많죠. 예, 정말 많은 분들이 놀라운 네. 행보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국화계에서는 확실히 파격적인 행보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네. 좀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나요, 그럼? 근데 진짜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네. 벌써 이 작업을 한 게 2012년부터니까 12년째인데요. 네, 오래됐네요. 오래됐네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좀 안 좋게 보신 선배님들도 분명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배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강의를 주시면서 네. 내가 이렇게 대학교 면접을 보는데 존경하는 화가가 누군지 물어봤더니 너라 그러더라. 네. 내가 그게 너무 궁금해서 너를 한번 불러봤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 일단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표현을 하긴 했지만 그렇게 네. 딱 앞에 말씀해 주셨던 분도 계시고 근데 지금은 응원해 주세요. 그렇죠. 꼭 우리 한국화계에도 너 같은 행보를 하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된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네. 응원을 또 세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또 선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작가님 그리신 것 중에 이모티콘으로 또 이게 나왔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지금 또 뒤에 나오고 있거든요. 축하 네. 축하. 한복 입고 뭐 불고 있고 근데 이거 네. 사과할 때는 사과를 들고 있고 네. 이런 것도 다 아이디어 직접 생각해서 이렇게 그리신 걸 거 아니에요. 네, 그런 B급 감성 네. 좋아하거든요, 제가. 너무 재밌어요. 네. 특히 한복을 입고 저런 B급 감성을 표현한다는 게 더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어떻게 이런 고급스러운 회화를 저급한 저런 데에 올리냐라고도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전화 오셔서 어떻게 등록하냐고 그 방법을 물어보시는 시대의 분들 변화에 계십니다. 점점 적응하시는 어른분들이 계시는 걸로. 그리고 또 지금 그림 그리신 거 보니까 BTS, 지금 또 뒤에 나옵니다. RM이죠. 네, 맞아요. BTS도 그렸는데 이건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해외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얻었을 것 같아요. 네, 되게 많은 분들이 또 제가 이렇게 그려놓고 공개하는 시점이 이제 신곡이 나오는 이렇게 또 공개를 해서 팬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원래 처음부터 한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걸 제가 거기다 한복을 입히는 거고. 원래 이제 찍혔던 사진에 한복을 입혀주는 거군요. 네, 그래서 오히려 막 그럼 이 사진에도 한번 입혀봐달라고 이렇게 요청해 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요? 네. 정말 SNS로 소통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노력합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미술도 음악처럼 생활 속에서 모두가 즐기고 그런 경험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게 꿈이다. 그걸 진짜 실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바라는 미래상, 꿈 같은 거는 저희 막 이제 좀 스트레스 받을 때 코노 혹시 가보셨습니까? 코인 노래방. 코인 노래방. 그래서 오늘 우리 스트레스 받는데 맥주 한 잔에 뭐 당구장 콜? 뭐 이러거나 아니면 이제 노래방 가자.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 우리 스트레스 받는데 그림 한 판 그리러 갈래? 라고 하시는 분은 아직 안 계시잖아요. 아직은 좀 찾기 어렵죠? 네, 그래서 그런 문화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림을 그릴 때 노래를 꼭 듣거든요. 네, 그래서 노래를 선택하는 기준은 좀 다운이 됐을 땐 오히려 업되는 노래를 듣고 좀 정신이 없을 땐 오히려 가사가 없는 노래를 듣는다던가 이렇게 하기는 해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뭐 한복을 좋아해서 그런가요? 좀 트로트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트로트가 가사가 되게 잘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동원 선생님의 여백이라는 노래가 아무래도 동양화 여백 같기도 하고 해서 되게 저의 애창곡 중에 하나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려고 써봤는데 전화기 충전은 잘하면서 내 삶은 충전도 못하고 사네. 마음의 여백이 없어서 인생을 쫓기듯 그렸네. 라고 하는 그 가사가 참 와닿아서 저의 애창곡 중에 하나입니다. 내 삶은 충전하지 못하고 사네. 마음에 여백이 없어서 인생을 쫓기듯 그렸네. 굉장히 저는 이제 미술계에서 친절한 화가, 친절한 작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21세기 풍속화를 그리고 있는, 풍속화를 대표하는 오늘 김현정 작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이 다음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